오늘은 3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65세 여성이 제주도 여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5개월간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죠. 그 결과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며느리는 이혼당했으며 그녀는 연매출 200억대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시죠. 저는 정혜란, 올해 65세입니다. 남편 한성우와는 35년 전에 결혼했고 아들 한민우를 키웠습니다. 민우는 작년에 배수진과 결혼했죠. 이번 제주도 3박 4일 여행은 남편이 결혼 35주년을 기념한다며 제안한 거였어요. 여보,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네요. 성우가 렌터카 운전대를 잡으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여행 가봤나 모르겠네요. 어머니, 제주도는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가 밝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27살로 민우보다 3살 어렸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된 신혼부부였죠. 한 20년 됐나? 신혼여행 때 온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 와, 그럼 이번에 추억 정말 많이 만드셔야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정말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추억은 무슨, 이미 5개월 전부터 당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날 저녁 우리는 성산포 근처 고급 펜션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독채 펜션이라 방이 3개 있었는데 성우와 저, 민우와 수진이가 각각 한 방씩 쓰기로 했죠. 거실에서 다 같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성산 일출봉 어때요?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온 김에 여기저기 다 가보자고. 성우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체력 괜찮으세요? 천천히 다니셔도 돼요. 수진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효부처럼 굴면서 뒤로는 시아버지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텐데 이상하게도 긴장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많이 높아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가 일출봉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대.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저 사실 높은 곳이 좀 무서워서. 그럼 아래서 기다릴까? 성우가 바로 제안했습니다. 너무 빨리 제안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같이 올라갈게요. 결국 우리는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오르자 수진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아? 안 올라가도 돼.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수진이랑 여기서 쉬고 있을게. 어머니, 아버지랑 먼저 올라가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먼저 올라갔다 내려올게. 저와 성우는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고 경치도 정말 좋았어요. 35년 전이었다면 낭만적이었을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에라나, 정말 좋다. 이런 여행 자주 해야겠어. 성우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30분 후 우리가 내려왔을 때
민우와 수진이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더라. 다음엔 꼭 올라가 봐. 점심은 근처 해물탕 집에서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성우가 제안했어요.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때? 나는 골프 연습장 좀 가보고 싶고, 저는 쇼핑 좀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카페에서 책이나 읽을까?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뭐 하실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펜션에서 쉴게. 좀 피곤해서. 그럼 저녁 7시에 펜션에서 만나자.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성우는 골프 연습장으로, 민우는 시내 카페로, 수진이는 쇼핑몰로 갔죠. 저는 펜션으로 돌아왔지만 책을 읽을 기분은 아니었어요. 5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4시쯤 성우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벌써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연습장이 별로여서 일찍 나왔지. 성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오시경에는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아직 안 왔어요? 응, 쇼핑하느라 바쁜가 봐. 연락은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그때 성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 아직 안 왔어? 연락해봐.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성우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바로 연결됐거든요. 수진아? 어디야? 응? 아, 그래. 알겠어. 성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래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대. 택시 타고 오는 중이래. 그럼 언제 와요? 6시쯤. 하지만 6시가 되어도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다시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내가 마중 나가볼까?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내 쪽으로 나가보자. 저도 같이 갈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어머니랑 있어. 내가 찾아올게. 성우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혼자 가려고 하는 걸까요? 30분 후 성우가 수진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둘 다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어디 있었어? 민우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길을 완전히 잘못 들어서. 아버님이 찾아주셨어.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수진이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성우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둘이 만난 거구나. 그날 저녁을 먹고 펜션에 돌아온 건 밤 9시였습니다. 모두 피곤했는지 일찍 자기로 했죠.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은 정말 조심해야 해.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에란이는 아무것도 몰라. 35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는데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회사 정리되면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민우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해요? 태양건설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재산 상황까지 다 알고 있다니. 그거야 뭐, 내가 35년 동안 키운 회사인데. 법적으로는 에란이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거지. 이혼할 때 문제 없을까요? 에란이가 뭘 알겠어? 그냥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찍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어요.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성우가 너무 잘 속인 걸까요? 사실 5개월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성우의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는데 그게 바로 수진이가 즐겨 쓰는 향수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법대 동기인 장미란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란이는 지금 유명한 변호사거든요. 미란아, 혹시 좋은 사립 탐정 알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성우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미란이가 이성철이라는 사립 탐정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년 전부터 최소 6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행 정말 좋았어요. 그러게, 우리 자주 이런 여행 해야겠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며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이성철 탐정의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에 간 게 아니라 성우와 함께 강남의 한 호텔에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성우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바빴어. 미팅이 많아서. 몇 시까지 하셨어요? 7시까지. 거짓말이었어요. 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성우가 3시에 회사를 나가서 호텔로 갔거든요. 수진이 소식은 어때요? 아직 연락 없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참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날 밤 성우가 잠든 후 저는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내일 성우한테 이혼 통지서 보내줘. 벌써? 좀 더 준비하지 않을래? 충분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알겠어. 내일 아침에 회사로 보낼게. 다음 날 아침 성우가 회사에 간 후 저는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시간 있으면 집에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1시간 후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민우야, 앉아. 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할 거야. 네. 민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있어. 그것도 수진이랑.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지금 친정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와 강남 호텔에 있어. 그럴 리가. 저는 이성철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성우와 수진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어제 찍은 사진이야. 민우가 사진을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인가요? 5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왜?
왜 지금까지? 적절한 때를 기다렸지. 민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잘못 봤나 봐요. 아니야, 민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너는 피해자야. 그때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라나, 이게 뭐야? 뭐가요? 이혼 통지서. 이게 뭐냐고. 아, 그거요? 받으셨구나. 미쳤어? 갑자기 이게 뭐야? 35년 만에 정신 차린 거예요. 뭔 소리야? 수진이 안부 전해드릴까요? 호텔에서 잘 지내고 있던데. 전화기 너머로 성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시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에라나, 정말 이럴 거야? 네. 35년을 어떻게 해? 35년 동안 속으면서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때 수진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마 성우가 데려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친정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아니면 호텔 음식이 맛있었어? 수진이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뭐가?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시아버지와 바람 피운 게 잘못이야? 아니면 남편한테 거짓말한 게 잘못이야? 둘 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나는 할 말 없어.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짐 싸.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민우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성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라나, 정말 용서 못해? 3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제 거잖아요. 뭐? 법적으로는 제가 100% 소유주예요. 성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나는 알아서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양건설로 갔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으로서 말이죠. 사모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총무부장 김동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 일이 있어서요. 사장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사장님 말고 저 말이에요. 네, 오늘부터 제가 태양건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회의에 소집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30분 후 회의실에는 10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법적으로 태양건설의 소유주는 제가 맞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부터 회사 지분 100%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성호 전 사장은 회사에서 물러나고 제가 직접 경영을 맡겠습니다. 영업부장 이재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갑작스러운 변화인데 사장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회사 경영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대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태양건설 창업 초기부터 회계와 법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은 지난 5년간 우리 회사 매출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보시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경쟁사와의 비교 자료입니다. 우리가 놓친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네요. 직원들이 자료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회사 소유주인데 못 구할 자료가 어디 있나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직원 복리후생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더 성장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10시쯤 성우가 회사에 왔습니다. 에라나, 이게 뭐야? 뭐가요? 직원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사실을 말했죠. 제가 사장이라고. 내가 35년 동안 키운 회사를. 법적으로는 제 회사예요. 미쳤구나, 정말. 성우가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들은 이미 제 편이었어요. 경비원.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 사장님. 한성우 전 사장님 출입을 금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우가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부장님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보고해 주세요. 네, 현재 4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이재훈 부장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목표가 200억인데 현재까지 140억 달성했습니다. 그럼 목표 달성 가능하겠네요? 네, 연말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회계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사장님. 지난 6개월간 접대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전 사장님께서 미팅이 많다고 하셔서 한 달에 800만 원씩이나 써야 할 미팅이 뭐가 있죠? 회계부장 박영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용도요? 네, 골프 접대라고 하시면서 매번 같은 사람들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놀이를 했구나. 앞으로는 모든 접대비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응,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35년 동안 준비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민우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저요? 뭐요? 일 말이야. 지금 회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 와서 도와줄래? 제가요? 응, 경영학과 나왔잖아. 한번 배워보자. 민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하는 일도 재미없고.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해. 영업부에서 시작하자. 한 달 후 태양건설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이재훈 부장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산 신도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1차 심사 통과했습니다. 정말요? 그 프로젝트는 규모가 35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였어요. 사장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신 게 결정적이었어요. 일주일 전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랐습니다. 35년간 쌓인 건설업 지식과 법대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를 총동원해서 발주처를 설득했었죠. 2차 심사는 언제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알겠어요. 잘 준비해 봅시다. 그날 오후 회계부장이 월간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28억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성우 시절에는 월 매출이 20억을 넘기기 힘들었거든요. 직원들 성과급 챙겨드려요. 정말요? 당연하죠. 모두 열심히 했으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에라나. 나 성호야. 무슨 일이세요? 에라나, 제발. 회사에서 일할 자리 하나만 만들어줘.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그건 당신 문제고요. 그럼 돈이라도, 당장 모텔비도 준수한테 부탁하세요. 준수도 안 도와줘. 당연하죠.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라나,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35년 동안 참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2주 후 부산 프로젝트 최종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됐어요. 1등으로 선정됐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낸 거였으니까요. 정말요? 네, 계약서 내일 작성하기로 했어요. 전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태양건설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전 직원에게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다 같이 축하해요. 사장님 만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환호 소리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이재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신기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전 사장님 때는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일하는 맛이 나요. 맞아요.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현장도 다니시고 직원들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사장님은 사무실에만 계셨거든요. 직원들이 성호의 뒷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골프 치고 비싼 술 마시고 심지어 개인 용무까지 회사 직원들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민우는 회사 일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어머니, 건설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네,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뭔데?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시원에서 산다던데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도와달라고 몇 번 연락 왔는데.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잘했어.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우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누구?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민우 오빠랑은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봉사활동? 네, 고아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요. 저는 지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지은 씨, 민우 이야기 들었어요? 네,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벌써? 6개월 만났는데 확신이 서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지은 씨, 우리 민우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해 가을, 민우와 지은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태양건설 직원들, 제 친구들, 그리고 지은이 가족들까지. 사장님,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재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우와 지은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피로연에서 저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더군요.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3개월 후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내년 여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우리 가족이 다시 커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슨 병인데? 강경하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워하긴 했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심한가?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했어요. 병문안 가실래요?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성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에라나, 많이 아파요? 응, 고마워, 와줘서. 민우는 안 와요? 알고 있어. 성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에라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후회돼요? 많이. 정말 많이.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만나봤어요? 한 번 왔다 갔어. 하지만 별로. 그럴 줄 알았어요. 성우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라나, 나 정말 바보였어. 맞아요.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35년이. 35년 늦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30분 정도 더 있다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몇 명 안 왔어요. 저와 미란, 그리고 회사 직원 몇 명 정도. 정말 쓸쓸하네. 미란이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었어요. 이듬해 여름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말? 어디 보자.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름 뭘로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희망이가 어때? 희망이요? 응,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 한희망. 좋은 이름이에요. 희망이를 안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챕터 20 현재, 그리고 미래. 지금은 2024년 겨울입니다. 제주도에서 성우와 수진이의 불륜을 발견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오늘도 저는 태양건설 사장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상패가 걸려 있어요. 할머니, 희망이가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희망이. 3살이 된 희망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희망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가족. 그림에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희망이가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희망이 정말 많이 사랑해. 6년 전 저는 35년을 속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화낼 힘도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저는 화낼 힘도 있고 웃을 힘도 있고 사랑할 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꿈꿀 힘이 있죠. 71세의 나이에 이런 꿈을 꾼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성우는 죽기 전에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나를 찾은 겁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정애란을 말이죠. 저는 이제 정말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게 정말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때로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스킬노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혜란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킬노트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